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t doesn't end well for them if they do. So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예, 오늘 뉴스탑10은 외교안보 소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한 이 도발을 운운하자 미국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시 태세를 가동했었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 옵션은 실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CNN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 과시를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럼 과거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차분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 대표님. 네. CNN의 이 보도, 무력 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쏠 테면 쏘보라는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말 깜짝 놀랐는데 CNN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그것도 이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했거든요. 그럼 국방부 관계자라면 통상적으로 이제 국방부를 뭔가 대변하는 사람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선조치 후보고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락받았다. 거기에 무력 시위 그리고 저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DMZ까지 얼마나 가깝게 올라가는가 한번 봐라.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DMZ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에 DMZ에서 경기도 지역은 40km, 강원도 지역은 80km까지는 항공기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9.19 군사 합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DMZ 앞에까지 군사력을 집중시키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무력 과시 사전 승인. 조금 말은 길긴 한데 쉽게 풀어보면 아마 이런 뜻인 듯합니다.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운행한다. 언제까지? 저기 궁금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신 대표님 이렇게 이 사전 승인이라는 단어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선조치 후보고 요격 그러니까 요격 이후에 반격 작전 개념까지 포함한 좀 무시무시한 개념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격해야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사일이 아주 뭐 다행스럽게도 그냥 공해상 동해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본 또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영공 쪽으로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영공으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요격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방금 우리도 화면에서 봤듯이 김화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현장에서 판단해라.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하고 나중에 보고해라. 알아서 다 면책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이것도 무슨 뭐 무력 과시 또 어떤 그 합동 군사 훈련 이런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것을 요격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군사력 무력 사용을 사전에 승인했다. 자 그러면은 요격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무기지 않습니까? 방어무기를 쏘아서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요격을 했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펀치력이에요. 펀치력은 한 번 사용하면 두 번, 세 번은 쉽게 나갈 수 있다. 즉 반격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 대표님 하나 더요. 네. 묻지 말고 자동적으로 응징하라는 말이 맞다면 예를 들어 지금 한반도 상공에 왔던 출격했던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도 만약에 어떤 북한의 무력 도발했을 때 그냥 본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쏠 수도 있었다는 개념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조종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 조종사들은 하나의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들을 지휘하는 또 상급 지휘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라.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작지 않은데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사전 승인한 무력 과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to address North Korea's programs.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It doesn't end well for them if they do.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Kim Jong-un said that he is going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f he does not do that, then we'll take that into account, and we've got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예, 우리에게는 충분한 도구들이 있다. 미국이 말한 가용할 수 있는 전력에는 네로라 하는 첨단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 바로 슈퍼 호넷입니다. 신 대표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슈퍼 호넷이 사실은 일본 지금 요코타 기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미국 그것도 미 동부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미 동부에 존 C. 스테니츠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노포크, 그러니까 워싱턴 DC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C. 스테니츠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기점으로 노포크 항구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방금 요코타 기지에서 보았던 이 슈퍼호넷 전투기는 바로 존 C. 스테니츠에 탑재되는 전투기 부대들입니다. 그 부대가 존 C. 스테니츠에 없고 지금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핵 연료병 연료 재충전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 비행단이. 그러니까 지금 미동부에 있어야 될 이 비행기들이 요코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존 C. 스테니츠 자기들이 타야 할 저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일본에 가서 작전해라. 일본에 왜 왔겠습니까? 북한 때문에 왔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가장 일촉즉발사인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네. 슈퍼호넷을 여기로 보낸 거고 그럼 대북 압박 차원일 텐데 사실 이 슈퍼호넷이 이라크 전 때도 꽤 맹활약을 했다면서요? 이 슈퍼호넷은 뭐 코소보 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전투기고 특히나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과거 F-14 톰캣, 우리가 탑건이라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예. 그 F-14 톰캣의 후계기가 바로 이 슈퍼호넷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공 전투도 하고 또 덩치가 우리 F-15K에 필적할 정도의 덩치가 되니까 폭격 임무도 주로 하고 하는 그런 그 전투기인데 이게 지금 대규모로 자신의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핵연료봉 교체 때문에 없으니까 지금 일본에 와 있다. 그 말은 아예 항공모함 하나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첨단 전투기 슈퍼호넷 말고도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짚어봤던 이 항공모함 링컨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중국해로 왔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아직 지금 그 북한의 무력 도발 D-Day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지금 한반도 인근에 있는 겁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이후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자, 미국은 공개를 할 시점과 공개를 안 할 시점이 참 묘한데 공개를 할 시점은 뭔가 억지를 할 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공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부터 작전이다. 진짜로 이제부터는 자신의 위치를 다 숨기고 은밀하게 작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정말로 동해 울릉도 앞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괌 쪽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 북한에게는 공포이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위치 식별 장치를 껐다 컸다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해상 초계기 컴패센트 말하는 건데, 신 대표님. 이 최근에 했던 컴패센트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운트다운부터 이 정찰과 이 초계 활동이 가능하다면서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정찰기들이 이제 왔습니다. 컴뱃센트도 왔고, 커브라블도 왔고, 그런데 이 컴뱃센트는 특히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반드시 오는 정찰기 중에 하나인데 이 컴뱃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 2대밖에 없어요. 왜 2대밖에 없느냐? 평소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는데 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대가 중요한 도발을 할 때 그때 직접 그것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게 상황을 직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다른 정보 자산들을 통해서 정보사령부에서 정보를 올려주는 그 정보와 컴패센트가 직접 주는 정보를 교차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차 검증해서 보는 그 용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게 직보를 하는 정찰기이기 때문에 이 컴패센트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임박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 대표님, 근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최근에 사실 2, 3주 안에 미국이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다 한반도 상공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많이 온 건지, 그리고 이 정도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이 정치 안에 들어갈 텐데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뭐 그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 번 작전하는데 한 11억 정도 든다. 뭐 그래서 지금 며칠간에 보여준 이것만 해도 다 수백억 원어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번뜩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혹시 이걸 또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미국의 세계 질서, 즉 핵을 확산해서는 안 되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의 어떤 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담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그 안보 위협에 반하는 그런 세계 질서 수호 차원에서 하는 미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북한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쭉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제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어일까요? 일본에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었죠. 한밤중에 오보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일본의 대표 방송이라고는 NHK가 큰 오보를 하나 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22분에 NHK가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인근에서 추락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날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잇따라서 이것은 지금 연습하는 문장을 잘못 내보낸 것이다. 라고 이제 오보 정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뭐 NHK가 뭐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초에도 1월 달에도 이 J 얼러트라고 해서 경보 시스템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사실 또 그때도 또 논란이 됐었어요. 예. 당시 실무자에 대한 뭐 인책이 있었고 실무자가 잘못 작동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도 지금 일단 원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어떤 위기감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그것도 NHK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영방송이, 대표적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내버리면 상당히 어떤 긴장 국면이 형성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지금 NHK가 잇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 대표님, 이런 것 같아요. 뭐 잘못된 보도야 바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자막에서 짚어봤던 미국의 한 전문가 얘기처럼 이 오보가 이 작은 것 하나가 큰 전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잖아요. 우리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 1차 대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라예보의 작은 총성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고, 모든 큰 전쟁들은 그런 사소한 데서 불꽃이 튀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언론사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연습하려고 자막 같은 거 만들어 놨다가 아마 엔터를 잘못 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무력과시 뭐 묻지 말고 사전에 대응도 불사해라라는 미국 얘기, 그리고 일본의 오보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오늘 외교안보 소식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봤습니다.